네, 안녕하세요. 원희맹 김수경입니다. 새해 계획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앱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도와주는 런데이가 있다고 하고요. 아만다라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네, 솔로 탈출 앱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소망하는 올해의 소망이 또 부자 되기 아닐까 싶은데요. 부자 되기 실행 앱은 화요일 저녁 7시 머니맨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 창구 저희 열어두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전화 계속 열려 있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세미나 관련된 문의사항도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통 창구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저희 머니맨에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대표,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새해 되고 더 말끔해지신 것 같아요. 네, 머리도 감사합니다. 다듬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뻐지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서 작심삼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네. 올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잡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머니맨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또 이 부동산 편, 네, 대표님의 올해 요즘 목표는 어떤 걸지가 궁금한데 어떤 계획 잡고 계세요? 저희가 올해 목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 사업 규모를 좀 더 키우는 거 올해 더 확장 계획 있으세요? 예. 꼭 부동산 어떤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2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시작 어떤 사업군 자체를 조금 변모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네. 또 상당히 바쁘고, 네, 네네. 의미 있는 또 대표님의 한 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열심히 네, 응원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초 연말에 이어오면서 또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상담도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만나보시면 어떤 문의를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도 몇 번 말했는데 네. 이 부동산의 값어치를 끌어올리는 건 사람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하면 건물의 시장만 보거든요. 네. 하지만 이 건물의 값어치는 바로 그 밑에 깔려 있는 땅에서 나온다는 게 토지요.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2018년도 마무리될 때도 그렇고 네. 2019년 시작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시장은 눈에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구조고 그 위에 있는 지상물인 건물의 시장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항상 그쪽만 예, 보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2019년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사교자 하는 아파트가 더 오르겠느냐 아파트 시장이 가장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올해 좀 전망이 어떨까,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올해는 토지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거다. 많은 네네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매해 보면 네. 이렇게 토지 보상이나 아니면 SOC 사업에 의해서 토지를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보상을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10조 내외로 이렇게 자금이 좀 풀리는 이런 구조였는데 2019년도에는 약 22조에서 많게는 25조 정도가 풀리는 최대. 이런 구조이기 와,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지금 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조차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해보고 네,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까지 예산을 좀 잡아서 예타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 자체, 즉 6조 원이 넘는 규모 같은 경우는 먼저 자금을 네. 좀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좀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은 자금이 쏟아지게 되면요, 상당수는 토지시장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또 토지시장으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다시
이런 건물의 시장, 아파트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 또 조금 2019년이 넘어간 다음에 2020년도 상반기부터는 다시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토지 시장에 많이 힘을 받을 것 같고 뭐 보상금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이런 것들이 땅의 기운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땅에 대한 투자를 맞습니다.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보는 지역마다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은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저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어떤 또 세미나 일정을 잡고 계신지 먼저 저희 세미나 일정부터 체크해드릴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고 대구로 갑니다. 내려가세요? 그래서, 네. 내일 대구에서 대백프라자에서 저희가 2시부터 시작해서 세미나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시 대구에서 올라와서 일산 화정 쪽에서 일산 화성 쪽은 1시 반부터 세미나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1시 반 30분 조금 늦게 시작이 돼서 네네네. 시간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일산으로 넘어와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과 세미나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하고 일산 지역을 저희가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요, 대표님. 네네. 작년과 또 올해 좀 전망해 주시면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지금 심해질 것이고 지방 안에서도 차별화가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라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거기서 약간 비껴나가는 침체되지 않은 그래도 지방 쪽으로 볼 수 있는 곳을 대구다 이렇게 세 가지 꼽아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 글로벌 경기를 보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네. 3만 불 이상의 어떤 선진국 개념으로 넘어간 기업 아니 국가들 같은 경우는 2019년, 2020년까지도 조금 버티는 수 있는 힘, 오히려 이런 기회에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후진국들 또 그 각 나라에서 팔을 수 있는 네. 재화가 별로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시대 타이밍에 좀 와 있지 않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 안에서 각 지역별로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 기준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들은 것처럼 수도권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 5,200만 중에 약 52% 가까이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수요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산업 자금 유동 내수 시장이 좀 받쳐주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떤 공급량이 많아지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보여지는데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저기 글로벌 경기로 봐서 후진국처럼 그 자체의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힘들이 좀 약하다. 즉 산업군들이 좀 약하고 일자리가 좀 약하고 그 지역에 그만큼의 인프라, 사람 구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공급이 많게 되게 네. 되면 혹은 공급이 조금만 부족하게 되면 정책이 이렇게 좀 강하게 그렇죠. 나오거나 해도. 변동이 좀 예. 심하게 움직일 수도 맞아요. 있고 중앙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그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도 지방의 어떤 옥석 가리기가 좀 꼭 필요한 이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해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어떨까? 물론 뭐 지역별로 차별화가 네네네.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구 군별로 해서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조금 보면서 대표님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많이 안 꺾인 상태가 맞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대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까지 기준을 잡더라도 그렇게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약한 편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2019년도 지금 1월 상반기에 주간 보고로 보면 볼까요? 조금 네. 꺾이는 이런 구조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 그래요? 있고요. 네. 실제로 대전, 네. 세종,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네.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후반기까지도 꾸준히 올라오는 이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기준으로 잡으면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중구 빼고는 나머지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네. 서구와
북구와 남구는 지금 현재 좀 꺾여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에 지금 평균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약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약 900만 원 후반대 이렇게 가격이 형성하고 있는데 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1,300만 원대에 넘어가는 아까 이런 지금 구조고요.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났잖아요. 수성구하고 네네, 다른 지역들하고.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초기 과열 지정지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 예. 과열지구인데 지금 대구 자체로는 지금 그동안 공급량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시장들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네. 그 시장들이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019년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겠죠.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약 4,4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됐던 이런 시장인데 지금 2019년도 1월 첫 달, 이달만 기준 잡더라도 네. 한 4,000세대 가까이, 4,040세대 가까이가 공급 분양 예정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많네요, 하고 있는 데도 물량이. 있고. 공급 네네네. 물량이요. 그래서 네. 마치 2018년도 1년 동안 공급됐던 양들을 2019년도 다 지금 쏟아내네요. 1월에 지금 하는데 쏟아내는 이런 구조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 약 3만 3천 세대 정도 매달 한 3천 세대 가까이씩 쏟아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분양 시장이 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는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 대구 신규 분양 단지에 뭐 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다? 네, 이런 기사도 네네네. 제가 보면서 어머 대구가 이러면서 내용을 봤던 적이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봤던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평균 가격대가 가장 높습니다만은 네네. 아무래도 정부 정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달서구가 지금 새로운 또 해고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물량들이 대부분 예정돼 있는 지역이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2019년도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낼 양 중에 50% 이상이 지금 달서구 달서구예요? 쪽입니다. 그래서 달서구 서구 쪽으로 굉장히 편집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구 쪽으로 편집돼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시장이 지금 힘을 받고는 있지만 또다시 조금 잠깐 주춤하는 이런 타이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급량이 2019년도에 이렇게 많게 되면 마치 2018년도에 쏟아냈던 양들을 한 달 안에 쏟아내는 구조고 전체적으로 2019년 1년을 봤을 때는 매달 쏟아내는 양들이 정년도 2018년도나 2017년도에 1년 동안 쏟아내는 양들을 이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쏟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그럼 걱정이 좀 되네요, 있지요. 공급과잉이고.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그 신규 물량이 쏟아내는 이런 시장이 아니고요.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면서 쏟아낸다는 거.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일정 양의 주거지 형태가 멸실되면서 쏟아내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노래도 있죠.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렇죠. 네. 그래서 헌집들이 부서지고 새집들이 나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급 과잉이 지역 국지적으로 좀 쏟아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잠깐 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지면서 공급되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닥 많은 양은 아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비로 좀 비교를 하자면 지금 달서구와 서구 쪽으로는 일시적으로 소나기가 좀 내리는 구조.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구 강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굉장히 가무는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비가 흠뻑 내려도 홍수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 흡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동안 긴 가뭄 끝에 네. 어떤 단비가 내리는 그 정도 흐름으로 봐야 된다. 구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공급량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했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위축될 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국시적으로 막 국지성 호우가 내려지는 이런 지역들은 우산을 받쳐도 네. 비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감안하고 볼 수 있겠죠. 네. 네네. 분양에 또 포문을 여는 단지가 이번 달에 분양 일정이 신세계건설의 빌립스카이 네네. 네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표님. 네네. 네. 실제로 지금 그 죽전역 쪽에 근처에, 네. 지금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서구 쪽으로 해서 죽전역 이쪽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신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특정 브랜드 아파트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 아파트가 이 지역의 트렌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을 잡더라도 대전 다음으로 대구가 많이 올랐거든요. 실제로 정확히 따지면 대구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9년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대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달서구 인근에는 서대구 또 고속철도 여기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2020년경 네네네네. 곧 다가오면서 보니까 뭐 법조타운도 있고 대형마트도 많고 해서 그 인근 일대가 굉장히 뭐 들썩이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국지성 호우가 잠깐 내리는 것 뿐이니까 네. 어떤 P라고 하죠. 프리미엄을 좀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꾸준한 시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시장보다는 네. 중장기 시장으로 봤을 때 서구, 달서구 메리트 있는 지역이고요. 단기나 중기로 봤을 때 지금 북구 쪽은 2019년도에 공급량이 굉장히 적은 시장 중에 한 곳이거든요. 북구요. 거꾸로. 그래서 대구의 북구 쪽하고 중구 쪽이 앞으로 조금 더 힘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특히나 북구 쪽 같은 경우는 네.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공급되는 양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세대 이하로 지금 공급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북구 쪽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서구가 지금 커지고 있다면 2020년 정도 해서 2021년도 접어들면서 멀리 내다보고 북구 쪽에서 이쪽을. 커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이고 네. 단기적으로는 2019년도에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 그래서 대구에서도 신규 분양 시장에 소량이 이렇게 쏟아지는 시장은 북구 쪽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많이 쏟아지고 집중받는 이런 지역보다도 네. 조금 이렇게 소외받는 지역들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와 달서구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던 대구 지역 시장에 대한 눈을 조금 넓혀주셨어요. 네. 네네네. 길게 보면은 북구나 중구 쪽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오히려 저희가 차익 매매를 좀 하고 싶다면 길게 보면 이쪽이 더 낫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저는 중구가? 네.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 규모로는 북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요? 북구에 지금 집들이 굉장히 오래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많은 물량들이 멸실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연식이 오래됐고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고 2019년도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으로 공급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적은 시장이라면 네. 2020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 북구 시장이 네. 북구청 시장이 오히려 더 핫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렇군요.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선을 넓혀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일단은 네. 분양 시장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또 대구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아주 예의주시해서 네, 지방 쪽에서 키포인트로 해서 대구 쪽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올라오시는 일산 지역 저희가 네네네. 여러 번 좀 둘러보는 지역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뭐 토지 보상금 얘기하면서도 작년에도 저희가 일산 지역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하지만 전체적인 그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약간 제자리 걸음 내지는 좀 하락 분위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산이? 네네. 네. 지금 일산 같은 경우 일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가 짧은 기간 동안 사업연도 기준으로 잡으면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실제로는 4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첫 삽을 서서 건물 들어서서 입주까지 약 3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시간 안에. 30만 호가 가까운 집들이 지어져서 가서 들어가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분양 시장을 거쳐서 입주 시장 넘어서 거주 시장까지 들어가는 구조. 그래서 거주 시장 형성까지는 약 한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장 중에 한 곳이거든요. 즉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실거주를 형성시키는 형성시장까지 약 10년까지 걸렸다. 즉 70% 이상의 실거주 인원이 들어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가격 반등이 좀 약했죠. 약한 시장에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가격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길게 걸렸습니다. 중간에는 IMF 한번 걸렸었죠. 아, 중간에 맞아요. 그다음에 네. 08년도에 리먼 브러스 사건 때 좀 올라가려고 다 잠깐 주춤했던 이런 타이밍이었고요. 그 다음에 20년 차를 넘어서는 이런 타이밍에 가격대가 치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실거주 시장으로는 분명히 가격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수 없었던 구조가 파주 운정지구라고 엄청나게 새 아파트들이 들어가면서 큰 규모의 어떤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막 지어지는 새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싼데 그 안쪽에 20년 차 된 아파트들은 그대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제한량이 띄워버렸죠. 많았네요. 네네. 되게. 그래서 아파트 즉 주거지의 대처 공급지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개발 기조로 가면서 네네. 이쪽 밑쪽으로 능곡 쪽으로 발표가 대곡 쪽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쪽이 아니라 김포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김포 쪽으로 지금 자금 유동이 좀 되는 것 같고 또 그쪽 시장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오는 즉 파주 운정지구가 국가나 지자체에 수용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면서 대토라는 걸 한번 거친 시장이 바로 일산 일대의 토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김포 쪽에서 대토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이 위쪽으로 못 들어오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경기 이남 쪽으로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산 쪽으로 좀 힘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제한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듣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일산이 그러면은 집값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금 요인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여기서 떠오르는 게 또 하나 GTX A 노선 착공이 됐잖아요. 네네네네. 지난달 말에. 그 역세권 주변으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네. 네네.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 궁금해요. 지금 네. 그 GTX A로선이 들어서면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저는 파주 운정지구라고 파주 운정이요? 네네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지금 그 일산 서구 동구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연한까지 기준으로 잡으면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7, 8년, 저는 한 7, 8년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꽤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3년도에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는 2023년이 재건축 재개발을 넘기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조합원 구성, 그다음에 조합 인가, 그다음에 허가, 인가죠. 인허가까지. 그다음에 철거까지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 앞으로 지금 2019년, 2020년, 2023년 기준으로 하면 5년 짧으면요. 바로 진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다음에 그 사업 진행 연도 2, 3년 정도 잡게 되면 저는 7년, 8년 정도 봤을 경우에 지금 3기 신도시가 이 밑쪽으로 김포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대곡 쪽으로 해서 주거 공급 그다음에 그 안쪽에 은평구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함께 움직여지면서 그 시장을 많이 끌어당겨 버릴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3기 신도시 영향을 많이 그래서 받겠어요. 지금 일산의 서구 동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내다보기에는 조금 좀 잿빛 이라고 좀 보여줄 수 있겠죠. 추가적인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이 갖춰진다면 조금 맞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어떤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GTX, 그다음에 장항선이 또 연장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용산하고 문산 연장간. 그래서 그 라인이 또 서해 복전철하고 또 연결돼서 밑으로 내려 장항선하고 연결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유동 인구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 요건, 삶의 주거지 요건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지만 손색이 없지만 가격 반등 요건으로는 GTX A로선, 그다음에 문산 용산간, 그다음에 장항선, 서해 복전선 라인 쪽으로 들어서는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그 일부의 그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GTX 라인 쪽으로는 좀 가격대가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고 그 중에 지금 하나가 현재도 킨텍스죠, 올랐고요. 대표님.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구조이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제가 바라보는 것처럼 네. 다른 분들도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 시장의 영향을 좀 받지 못하는 이런 구조고 잠깐 2017년도 6월 이전까지 잠깐 이렇게 올라오던 가격대가 네.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8월, 9월 9.13 정책 이후부터 좀 내놓는 이런 시장 자체를 그동안 호가 시장까지 올라왔던 시장들을 다시 이렇게 좀 내놓는 이런 시장 구조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자의 메리트로서는 지금 듣다 보니까 김포나 파주보다는 일산의 가격 반등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표님? 네네네.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제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약간 차지는 났는데 네. 저는 이제 김포 쪽보다는 일산하고 화정 그 사이점에 대곡이나 능곡 쪽으로 해서 네. 아니면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 지역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라는 개념을 좀 상실해버린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순 기능을 좀 상실해버린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그 일대에 자금이 좀 쏟아지는 이런 구조. 그래요? 일단은 정부에서 3기 신도시의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네. 그 지역에 자금이 좀 많이 도는 것도 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기 이 직전부터 그 지역의 땅들의 시장으로 자금이 돕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대토를 2년 이내에 해야 하거든요. 네네. 대토라는 거는 보상가의 50% 혹은 가지고 있던 땅의 3분의 1 넓이만큼을 사면 대토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토를 하게 되면 또 8년간을 보유하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래요?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산 쪽 그 사이적으로 해서 대토가 이루어지면서 그 시장으로 토지 시장과 함께 건물의 시장, 아파트 시장도 가격이 함께요? 좀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가 파주 아니죠 김포 한강 신도시하고 마곡지구 그 사이점으로 이렇게 낙점이 되면서. 낙점이 되면서 네. 그쪽으로 그 시장이 좀 상당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일산이라고 해서 네. 힘 빠질 필요는 없다. 지금 일산도 틈새를 딱 GTX, 찾아주셨어요. 그렇죠. 일산에서도. 네, 예.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의 어떤 도시개발 기조가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더불어서 킨텍스 주변에 지금 도시개발 기조가 또 움직이고 있고 네. 파주 운정지구 네. 그 안쪽에 고양시죠. 그 주변으로 해서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또 본다면 네. 지금 건물의 시장으로는 아파트들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 그래서 살기는 굉장히 교통이나 여러 가지 면모로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를 저희가 잘 캐치를 하면은 분명히 일산 지역도 네. 희망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제 네. 지금 말씀드린 그 큰 맥락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단편적인 예들 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일산 쪽 화정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좀 약간 강 건너서 나갔다는 거 그다음에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지금 일산 신도시 자체 내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게 그 밑쪽으로 지금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네. 업무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일산 신도시가 힘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가 상관없이 IMF나 니먼 브로스 외부 사건 변수에 의해서 그렇죠. 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웠었고. 요건에 의해서 예. 가격대가 좀 반영을 못 받았고 이제 가격을 좀 받을 만하니까 파주 운정지구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시장들이 좀 존재했다 이런 일반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고요. 전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건물이 젊어진다는 거 그 젊어짐에 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건물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교통까지 흐름까지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혈관도 건강해지고 외모도 건강해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산 자체로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변모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이뤄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일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지금도 그럼요. 연령층이 젊지 네네. 않습니까? 일산이 그렇죠? 사실은 잠깐 좀 젊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일산 같은 경우는 강남 쪽이나 이쪽에 도시 생활에 좀 지치신 분들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도시 생활에 좀 지치신 분들이 강남 집을 팔고 일산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가세요.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시 생활을 접고 도시에 가까운 일산에 가서 네. 맑은 공기 이렇게 맞으면서 살겠다 하신 분들이 강남 집을 팔고 선호하시는 갔는데 게또 일산이라서. 상대적으로는 강남 집은 많이 뛰었는데 일산 집은 그대로 있는 오히려 조금 빠졌다 올랐다 이런 변동이 좀 심했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좀 속상하신 분들이 많은 이런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네. 일산에 젊으신 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젊어지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건물도 젊어지고 네. 이제 거주민들 자체도 이제 젊어지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니까 네.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아, 보입니다. 잘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네. 일산의 특징과 향후 또 전망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좀 감을 잡아볼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대구와 일산에서 다음 주에는 예정이 돼 있는데요. 대구는 바로 내일 찾아갑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대백 프라자에 오시면은 대표와 함께 또 함께 송병훈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상담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대구 지역의 중요한 포인트들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산 화정으로 넘어갑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또 세미나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일산 지역은 또 오시기가 되게 편하시잖아요. 여기저기서. 네네, 맞습니다. 네. 많은 발걸음 해주시면 또 송병훈 대표와 함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저희 게시판이나 SNS 그리고 전화 통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 첫 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봐야 될까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차례차례 또 시청자님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쪽 저희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20년씩 때 그 네. 삼선동 코오롱 아파트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네. 네, 지금 저는 1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거주 중인데요. 아, 살고 계세요? 예. 네, 지금 삼선동 그쪽에 호재가 있어서 혹시 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고 근처에 장이 뉴타운이나 기름 뉴타운처럼 혹시 삼선동에도 뉴타운 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단지가 대단지가 아니라서 매물이 자주 안 나오고 아, 그래요? 예, 만약에 희귀성이 좀 있어서 매물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그 금액이 이렇게 서로 뭐 호가 경쟁 이런 게 별로 없던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2년이 되면 이거를 여기 계속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무리를 해서 좀 평수나 아니면 좀 더 중심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네. 옮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20년 됐으니까 뭐 10년이든 이렇게 더 살아서 네, 네. 뭐 재개발이나 이렇게 재건축하는 거를 기다리는 게 좋은 건지 이게 궁금해서 네. 상담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질문만 한 6, 7개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받아 적다가 네. 네. 총체적인 아예 상담을 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선생님 전화 잘 주셨으면 궁금증 네. 많으시네요. 네. 송병헌 대표와 함께 하나씩 좀 풀어드릴게요. 네. 네,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지금. 네. 뭐 일단은 뭐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네. 그게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고민. 네. 저는 계속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평수가 네. 32평대라고 네,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적당히 크기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30평대 이하는 저는 조금 안 좋다라고 보거든요. 삶의 요건 자체가 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생활 수준 자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것도 좀 고려를 했을 때 32평대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변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가까운 지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까운 지역으로 지금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 지금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지금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네. 지금 2019년도에 22조에서 25조 가까이가 토지보상금으로 자금이 풀립니다. 이 자금이 풀리는데 수도권에 굉장한 많은 양들이 지금 편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규모로 봤을 때 15조 가까이가 지금 서울 수도권 쪽에 가까운 지역에서 쏠려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잠깐 아파트 시장이 조정 혹은 관망세로 가다가 2019년 하반기, 후반기 쪽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뛰는 이런 구조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까지 보려면 좀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시장인데요.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남동 쪽으로 이쪽으로 밑쪽으로 보문 쪽으로 해가지고 보문역 네. 일대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올 가을부터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를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쪽이죠. 안쪽으로 보시면 보문 쪽으로 종로 쪽으로 보시면 네. 이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라고 할 만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큰 네. 아파트들이. 그래서 아파트의 메리트와 가격대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갖고 가시는 걸로 지금 현재 중간 아파트 가격대 기준으로 잡더라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대했던 가격만큼은 못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평당 단가 기준으로 잡으면 2천만 원대가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이상 호가 시장이 아닌 실거래가 시장 기준으로 2천만 원대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한 곳으로 네. 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가시는 쪽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재건축까지도 좀 노려보시려는 의향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러려면 네. 기간이 되게 많이 남았다고 10년 재건축까지 정도. 보시려면요. 네. 네. 너무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네. 저희가 옮기더라도 계속 이렇게 보유를 하고 네, 보유를 다른 데로 하시고 옮기더라도 계속 그렇죠. 가지고 그래서 계속 다른 가요. 쪽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고요. 네. 올 하반기, 하반기. 쪽으로 가셔서 네. 만약에 다른 쪽으로 바라보시더라도 그때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성수동에는 여러 가지 좀 물색을 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시청자님 네. 움직일 좀 타이밍이 됐다. 혹시 이 집을 안 팔고 다른 데 또 가고 싶으시면 그때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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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있으세요? 지금 단지 내에 뭐 20평, 30평, 40평대가 있어요. 근데 그 식구들이 있고 하니까 평수를 단지 내로 40평 옮기는 거는 크게 뭐 좀 더 의미가 큰 있나요? 평수로 옮기실 계획도 네, 네. 있으신가 본데요, 대표님? 네. 식구들이 있으니까 네. 뭐 삶의 질이나 어떤 식구 수요에 의해서 집을 옮기는 건 평수를. 상관없겠지만 네. 어떤 투자나 이익을 발생되기 위해서 네. 옮기는 건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투자는 메리트가 없어요. 기회비용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회비용 대비 집값 상승이 짧은 시간에 크게 올라가는 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안 맞는 시장 중에 한 곳이고요. 아까 네. 잠깐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쪽에 사회자님께 말씀하셨는데 이쪽 성수동 쪽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수동은 타이밍을 보지 마시고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지금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성수동이요? 네네네네. 그래서 성수동도 많은데 한 군데 찍어주시면 그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전화를 드리던가 아니면 아, 저희 그래요? 세미나 있을 때 네. 한번 오시면 제가 네. 찍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래요? 지금 이 주거지 시장으로 너무 급하게 네. 하지 마시고 다리품입니다. 이 부동산의 값어치를 끌어올리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내가 투자했을 때 제대로 투자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내 다리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네. 시장 가셔서 부동산 많이도 아니고요. 두세 간데만 쭉 돌아보시면 미리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먼저 사이트가 많습니다. 다음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지역 아파트 형태 그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 내의 게시글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셔서 조금 검토해 보신 다음에 물론 뭐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지만 나한테 맞는 말들이 또 있거든요. 나는 아이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투자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학군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보고 네.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투자해도 안 늦는다. 왜냐하면 투자 목적으로만 아파트를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정보들을 파악을 안 해요. 놓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물려갈 때 그냥 우르르 따라가서 이렇게 사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아파트가 안 오르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구조는 커뮤니티 사이트나 여러 가지 이렇게 아파트 매물 사이트들 들어가서 네. 조금 사전에 검토.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잠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 두세 곳만 딱 컨택해서 이런 매물들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눈과 손과 또 발을 열심히 움직여야지만 또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많은 소득이 있을 것 같고 전화 주신 것부터 일단 적극성 있으신 것 그럼요. 같아서 네, 좋은 맞습니다. 또 물건 찾아내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 가까운 데서 세미나 저희 자주 열리니까요. 시청자님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으시니까 콕콕 집어서 여쭤봐 주시니까 마지막에 질문 저희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꼭 네네. 집어달라고. 네네. 네. 저희가 세미나나 네. 이렇게 오시면 맞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제가 찍어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부동산에서 특히나 주거지를 선택해서 아파트를 선택해서 들어갈 때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니면 게시글로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보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또 이거를 팔 타이밍도 자체적으로 좀 잡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네.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네. 내 주관하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면 많습니다. 그 안에서 또 취사 선택하는 게 중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방송 열심히 보신다면 네네네. 많은 또 보는 눈을 좀 기르실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어서요. 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소연 반갑습니다.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실까요? 저희가 강동구 암사동에 네, 현대 아파트 네.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몇 평형이세요, 청자님? 예, 42평이고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전농 9구역이나 삼남 3구역 쪽으로 네. 좀 움직여볼까 하는데 어느 방향이 더 좋은지 좀 궁금도 하고. 좀 멀리 가려고 하시네요, 청자님. 그 강동구에서 벗어나서. 저 직장도 용산이고 해서 네. 예, 이제 한번 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직장 쪽으로 거주시를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용산구 쪽이나 한남 지역으로 생각을 네. 하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성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이쪽을 떠나서 새로운 주거지를 물색을 하고 계신데 여러 네네. 가지 뭐 거리라던가 직장하고 다 감안하신 것 같은데 투자의 메리트도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거주 자체에 옮기는 거기 때문에 어떨까요, 대표님? 지금 선사 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가 네. 지금 잠깐 조정받고 와서 내려와 있는 이런 시장인데 참고로 이 아파트는 더 올라가는 이런 구조는 맞습니다. 시장 타임으로 봤을 때는 그 위쪽이나 바깥쪽으로 지금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9년, 20년 차에 다가오는 이런 시장 형태를 띠고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시간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중장년을 넘어서서 이제 조금 연식이 좀 돼가는 이런 구조. 운영기 초반부가? 네네. 네.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10년에서 12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격대가 좀 빠져주는 이런 구조.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강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시대와 어떤 연식과 위치에 따라서 가격대가 별반 차이 없이 꾸준히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약 8년, 길게 보면 12년 동안 아파트가 올라온 시장 중에 한 곳이 이쪽 강동 쪽인데, 지금 직장 관계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옮기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는 옮기지 마시고 네. 올 상반기는 살짝 지켜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현명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먼저 조금 이쪽은 시장에 좀 내놓고 네. 그 시장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예 이거를 이주하신다면은 매매를 하고 그냥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것도 좀 아쉬움이 지금 현재 없으실까요?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맞아요. 말씀드린 거고요. 네. 사실은 제가 자꾸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잠깐 조정돼서 지금 가격이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보완돼서 형태를 약간 빠지는 약간 형태. 빠져 있는 네. 이런 구조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 평당 단가 기준이지만 저는 2,700만 원대까지 바라보는 이런 아파트 단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팔고 가는 쪽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갖고 있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좋겠죠. 그런데 지금 파는 건 어떠신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팔고 용산 쪽이나 여유가 이쪽, 되시면 안 팔고 가시면 저 좋고. 정릉 쪽으로 네. 들어오신다면 아. 저는 뭐 손색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돌아가는 흐름을 잘 상반기에 살펴보시고 네, 하반기에 저희의 도움 한번 더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네, 해주실 추가적으로 말씀 조금 있으세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볼 수 없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때 실수하시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때?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중간 아파트짜리를 팔고 오래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오래 아파트는 호가 시장이 많이 뛰어 있다는 걸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호가 시장은 굉장히 많이 뛰어 있는데 바로 들어오자마자 1, 2년 짧으면 1, 2년 길면 3, 4년 안에 부서지면서 또 이주를 또 생각해야 되고요. 단기적인 이주. 또 한 가지는 단기 이주가 발생되면서 막대한 자금들이 좀 흩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개발 분담금이 또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물의 수명으로 중간 정도 수명되는 아파트를 팔고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 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지금 안쪽에는 사대문 안쪽 개념으로 들어오는 개념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갔을 때 주변에 멸실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들, 즉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폭등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들어가는 거는 안 맞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주 시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감안을 해서 얘기를 네네네.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두루두루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대응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분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저희 좀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네. 얼마 전에 판교역에 백현동에 힐스테이트 상가 1층을 분양을 받았는데요. 받으셨어요? 예. 네. 근데 거기가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가격이 좀 센 편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전용 면적 11평에 한 14억대를 지금 현재 계약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네. 앞으로의 그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요거를 지금 얼마 안 되셨군요, 그러면. 계약까지 네네. 마치신 상태인 거죠? 예, 예. 네. 이게 준공 예정이 언제쯤인가요, 시청자님? 네, 22년 8월이요. 아, 2022년 좀 기간이 남아있고 저희가 감안해서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네, 시간 많지 않아서 대표님 바로 요거 좀 점검해 주세요. 네, 네. 일단 상가를 분양받는 요건이 내가 퇴직해서 월세 수익을 내는 이런 네. 구조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는 정말 잘하셨다. 먼저 결정을 좀 내려드리고요. 네. 정말 잘하신 거예요. 다만 이런 상가를 분양 받으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게 시행업자가 있고요. 매수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사, 매수사 혹은 분양사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법적으로 좀 엮여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시행사와 매수사, 즉 분양사들 그 사이에 분양 업무 대행을 하는 또 부동산들이 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상가들을 살 때 보통 보면 이 중간에 있는 부동산의 얘기를 듣고 시행사로 직접 어떤 계약이나 자금이 계약금이 들어간 이런 구조가 아니라 부동산 얘기를 듣고 중간에 걸쳐 있는 매수사나 분양사, 네. 업무 대행사 위주로 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자금도 그쪽으로도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지금 상가가 오래간만에 저희한테 상담이 와가지고 네, 그 맞네요. 부분 꼭 조심하시고요. 주의점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판교, 2판교, 그다음에 3판교가 또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3판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역세권이 백현동이다. 아, 여기가요? 그래서 상권도 굉장히 좋고요. 네. 밑으로는 대장지구가 지금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고 위로는 고동지구가 지금 곧 분양을 앞두고 있고 입주 시장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이런 시장이고 지금 판교만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도권에 22조에서 25조가 올해 한 해에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는 토지 시장으로 다시 들어갈 거고요. 대토 관계 때문에, 세금 관계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이런 상가나 아파트 시장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힘들이 갖고 있다. 특히나 이쪽 판교 쪽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죠. 천국 그 이상이 분당이고, 그죠? 분당에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이 판교고요. 판교. 지금 어떤 주변에 도시 커지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산업군 들어오는 이런 구조도 있지만 또 이쪽으로 보시면 경강선이 또 이어져서 저쪽 인천까지 가주는 이런 구조가 아,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지금 한창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2020년도에 개통하게 되면 가장 핫한 역세권 또 가장 핫한 상권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투자 잘하셨다. 뭐 특별하게 이쪽에 어떤 시행사나 분양하고는 저희는 관계는 없지만 저는 땅의 위치를 봅니다. 건물은 안 보고요. 그래서 땅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메리트 있는 지역 중 핵심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타이밍도 2020년도예요. 2022년도. 22년? 그래서 네. 타이밍도 가장 그 지역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커지는 이런 타이밍에 딱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네. 잘하셨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사항. 그런 네. 주의사항만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주의한다면 투자 잘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거의 뭐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신 것 노대비 같아요. 끝났다고 봐야죠. 아, 끝났습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뭐 고민하지 않고 쭉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굉장히 긍정적인 진단 받고 칭찬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네. 목소리가 더 톤이 높아지셔가지고 저희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늘 조금 마무리 점검 도와드릴까요? 네네. 네. 제가 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주체가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행사나 아니면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 협력업체들이 어떤 계약이나 이런 모든 권한들을 시행사 주체에서 움직이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쪽 핫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직접 이렇게 컨트롤하는 경우가 그게 조금 있습니다. 다르고 특이한 그런데 상황이네요. 네네. 약간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이나 분양성이 조금 틈이한 곳, 틈이하다 보면 조금 자신이 없는 곳들 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점을 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간에 끼어있고 네네.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 지역 부동산들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 주체가 시행사 주체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사업 주체를 벗어난 내용들을 직접 사업 주체한테 듣지 않고 중간에 일하는 분들을 즉 부동산이나 아니면 업무 대행하는 이런 업자들한테 들어서 계약 관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주의한다면 네.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대한 네.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팁을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도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송병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바람도 부면서 많이 쌀쌀해졌네요. 뭐 내일까지 또 반짝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희 내일 7시에 자산관리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